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스텔라 응원한 남자 수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미라클 J라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순서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과정 중에서 기질 테스트, 그리고 사람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 약간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배운 게 있었어요. 기질 테스트 그리고 성향 테스트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아마 많이들 하셨던 히포크라테스의 12가지 기질 테스트를 하는 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보다 그 기질 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 어떤 거에 관심을 있어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 나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됐었는데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미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특별히 오늘은 시청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하,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군요 라고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가면서 어떤 결과로 나오셨는지를 서로 문답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청자 분, 나는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2가지 어떤 유형이 나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4가지 하셨었을 때 아마 숫자가 가장 큰 숫자 순서부터 해서 앞뒤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다혈질이 한 15점이 나왔고 우울질이 한 12점 나왔다. 그러면은 숫자가 큰 거대로 앞으로 올 수 있게 다혈 우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우울질이 15점이고 다혈질이 1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울 다혈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가장 먼저 큰 쪽을 앞쪽으로 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요 기질 테스트는 일상에서 우리가 뭐 이런 기질 테스트 있네 하고 그냥 잠깐씩 이렇게 궁금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심심할 때 한번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하잖아요. 제 방송에서 그냥 저와 제 시청자분들하고 서로 같이 그냥 재밌게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해석하자, 약간 이런 의미로 갖고 온 거라서 너무 이 어떤 결과라든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라는 점, 어디까지나 그냥 요런 성향에 가깝구나, 내가 요런 기질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 점액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질의 장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분석적이면서 심미적,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바라보고 약간 미적 감각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자기 희생적이며 근면성실함과 그리고 자기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획적 스타일이 높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액질, 침착하고 태평하면서 이 사람 보면 그냥 좀 신뢰가 가, 마음이 안정되는 어떤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사귈 수 있고, 개인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능한 구석이 있고요. 어떤 조직적인 그 구성원 내에서의 활동을 잘하고 정말 그때그때 딱 필요한 요소들,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닐까. 일단 장점을 먼저 풀어드렸고, 점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점액, 우울, 이 히포크라테스에 나온 풀이 말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 풀이법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보자. 자, 일단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합군으로 떠 있고요. 위대한 교육가 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부드러우면서 어떤 내면을 좀 깊이 관찰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 대상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좀 잘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언이나 고민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남다르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인 것 같거든요. 외적인 면으로 좀 파악을 해드린다면은 일단 경청을 잘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할 때 따뜻하게 위로를 좀 잘해주는 스타일. 너무 투박하거나 이렇게 막 단적으로 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살근살근 그 사람이 좀 마음이 푸근해지도록 이렇게 녹여내는 듯한 그런 따뜻한 향기를 품는 사람, 잔잔한 미소와 함께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아까 얘기한 경청에 해당되겠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반복적인 작업,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직업군으로 빗대어 표현하기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장형 그 또 회사라든가 제조업, 생산직 같은 말 그대로 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그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걸 뽑아내야 되는 뭔가 그런 생산적인 일, 반복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옷 입는 스타일 자체도 너무 이렇게 화려하다거나 너무 죽지 않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 튀지 않는 적당히 그냥 좀 괜찮다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하고, 특별히 애착을 갖는 소지품이나 어떤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대요. 이거는 뭐 이제 개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애용하는 애장품이야. 나 이것만큼은 우리 집에서 혹은 내 방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물품이야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은 갖고 있대요. 생각하는 마인드, 뭐 나한테 뭐 어떤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 상관이 있겠어? 그냥 잘 되겠지, 뭐 늘 그래왔으니까 그냥 뭐 좋게 잘 풀릴 거야, 약간 요런 마인드 기질을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점액질. 다음에 이제 우울질 갖고 계신 우울질 같은 경우는 섬세하면서 약간 좀 우아한 느낌?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인드를 지니고 있대요. 목소리 톤이 일정하면서 차분한, 따뜻한 위로를 잘 해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내면에 대해서 잘 공감도 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작은 이제 이야기를 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내용에 어떤 기승전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엄청 흥분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느낌 그대로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고, 가끔씩은 뒤로 물러나서 앉거나 멀찌감치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팔짱 딱 걸치고 관망하는 듯한, 뭔가 가까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확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라는 거를 약간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좀 먼저 관망하고 섣불르게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옷 입는 스타일 자체가 아까는 튀지 않는 걸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체 안에서 디자인적으로나 색감적으로 무난하고 좀 깔끔한 느낌, 확 튀는 색도 아니고 여기 단어로는 무채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중간톤 같은 느낌, 그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 때 약간 표 안에 회색이라든가 소제목의 색감은 지니고 있지만 짙으면서도 너무 확 튀지 않는 약간 이런 계열의 색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진품을 선호한대요. 내가 좋아하고 나만 딱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애장품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애장품 자체가 그러니까 진퉁인 거야. 진품으로 된 애장품을 선호하시는 거지. 생각하는 관점에서 글쎄 그게 잘 되려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나가지 말걸, 차라리 좀 집에 있을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조금 뒤늦게 후회하는, 뒤늦게 약간 좀 뒷북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이제 이 우울질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액 우울을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대체로 이렇게 막 확 튀거나 뭔가 눈에 띄게 돋보이는 그런 성향은 아니시지만, 같이 친해지고 오래 관계를 지내고 하다 보면은 어떤 대화를 길게 나누거나 이야기거리를 나눈다 싶을 때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 보내기도 좋고, 가끔씩 내가 좀 안 좋은 일 있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잘 못 알아주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뭔가 이 사람한테 좀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니신 분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제 분석표로 내리는 결론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사랑하는 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혹시 관계적으로 요럴 때 좀 내가 잘 부딪힌다더라, 아니면 혹은 요럴 때는 내가 좀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뭔가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셨나요? 양심적인 일들과 상황, 기업이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 양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치,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는 어찌됐든 수익을 내려고 이런저런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밑에 이제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야. 어떻게든 이윤을 창출하면 되니까 밑에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든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암암리의 어떤 비리라든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 처리가 진행될 때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회사 이익 쪽 관련된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점액 우울이었으니까 점액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숯별님께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요 풀이대로만 그냥 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온한 점액질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는 장점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이면을 봐야겠죠. 혹시나 이 단점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내가 해결책까지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자, 점액질의 문제, 열정이 부족해요. 큰 어떤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뭐 가면 어떨까? 아, 그냥 뭐 이대로 가. 뭘 굳이 그거 그렇게 또 크게 바뀔 필요가 있겠어?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여가지고, 제3자나 4자가 봤을 때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추진력 같은 게 좀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쉽게 나태하거나 게을러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나왔어요. 자기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기업이나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점액질은 앞에 딱 서서 이야기를 딱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찌감치 뒤에서 한번 관망을 뒤에서 먼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딱 지켜본다고, 약간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 주겠지.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누군가 나가서 커버를 쳐주겠지. 반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그룹 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절대 자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일단 나도 뭔가 이제 불만이 있어. 불만거리, 불평 사항도 있고,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거든?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를 잘 안 꺼내. 아이러니한 게, 아까 장점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로나 조언이나 이런 건 또 잘해줘. 그런 거는 잘해주는데, 정작 자기의 어떤 그 내면 속에 있는 거를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안 꺼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참 자기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섭도록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솔루션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라. 그게 뭐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뭔가가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좀 흥미롭게, 흥미가 갈 수 있는 어떤 분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도 좀 하고 마음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동기부여,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를 일으킬 만한 뭔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 근래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제 이야기를 막 해드리곤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고 다짐한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는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은 우리 수별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걸 받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와의 어떤 다짐 같은 거, 그런 걸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평소 어떻게 지내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 부탁을 하다, 예를 들어 뭐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회사에서 자기들 이윤을, 오늘 매출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익을 올려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일을 계속 시켜. 나는 지금 할 일이 이만큼 산더미인데 나한테 자꾸 과부하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나 지금 이거 하기도 벅차다. 나머지 저 필요하면은 저 다른 사람들한테, 옆 사람한테 저기다 부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결단력 있게 딱 자를 땐 자르고 이야기할 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나 막 그렇게 부탁할 때,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뭐 나라도 해야, 오늘 야근 뭐 1시간 더 하고 뭐 야근 수당 더 받지 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좀 두리뭉술하게 이게 결정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하여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를 명심을 해라. 이게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 의식의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적으로 물 흐르듯이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딱 결단력 있게, 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저 옆에 사람, 저 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라고 거절 의사를 표하실 때는 좀 그게 단호해 보일지라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맺고 끊음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갖고 계신 우울증 성향 쪽에서는 쉽게 의기소침해져요. 이게 심하면 자존감이 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떤 결단력이나 확신이나 맺고 끊음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선이나 기준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기준을 안 세우잖아. 그러면 그냥 일이 흘러가면 일이 흘러가는 대로, 절이 흘러가면 그냥 절이 치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최대한 관망하면서 늑장을 부린다. 최대한 관망하며, 그러니까 뭘 했어요? 멀찌감치 뒤에서 보면서 팔짱 끼면서 본다. 절대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다. 네, 요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타인에게 지나친 기준을 요구한다. 자기는 멀리서 팔짱 끼면서 그 상대방한테는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말은 잘해. 위로하거나 대화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말은 잘해줘. 근데 정작 자기 속은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말은 잘하고 자기 실천은 안 그러니까 게을러 보이고 쟤는 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이런 기질의 모습이 있지 않나.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해결책은 생각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 결코 생각만큼 그 상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긍정 회로를 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 회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멀리서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어떤 결정이 내리기까지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 관망을 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저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했을 때 뭐 열에 아홉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한 번도 예를 들어 그런 시도나 그런 어떤 행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 한 번조차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뭔가 어느 정도 상황이 풀린 다음에 거길 뛰어들어야만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너무 길게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씩은 맺고 끊음의 어떤 분명한 결정과 자기 스스로 좀 결단력 있는 강한 의지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좀 적극, 그것이 뭐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뭐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를 좀 믿고 자기 자신을 좀 믿고 한 번은 좀 그렇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그거 비슷한 걸 얘기를 해요. 여기 솔루션에서 완벽함이 불행을 자초한다. 그러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그냥 버스랑 배 다 놓치고 지나가. 그럼 어떻게? 내가 천상 그냥 헤엄쳐 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결국 자기만 고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고생을 이제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기준점 낮추어라. 결국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점액 우울 해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준점,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이 정도 같은데? 라고 너무 저건 부담스러워, 저건 내가 못할 것 같아. 계속 오늘 저는 계속 이게 뇌리에 꽂히는데, 그 자꾸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관망하는, 그렇게 보는 마인드에서 저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굳이 그렇게 막 못 박아두고 가둘 필요는 없겠다 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지 않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적인 부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실시간 뜨끔뜨끔 공감해 주신 분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저는 그냥 이 내용만 갖고 그냥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그래도 뭐 중간중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좋은 그 장점적인 부분을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평온하면서, 그러니까 침착함,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좌로나 우로나 엄청나게 이렇게 막 치우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뚝심을 갖고 안정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서, 다혈질이나 담즙질 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씩 좋은 것들이 좀 뒷받침 되면은, 그러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테스트는 테스트일 뿐, 성향과 기질은 사람의 그때그때 어떤 환경과 내 의지에 따라 좀 바뀌는 부분이니까 정답은 없다. 그래도 뭔가 나한테 있어서 좋은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단점은 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바람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본 컨텐츠가 되었습니다.